방금 이혜민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엔비디아 관련된 국민주 30% 관련된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그 근거 없는 공약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보태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박정훈 의원님하고 이준석 의원이 자리를 이석하셔서 저의 말을 듣지 못함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TSMC는 설립 당시 정부 지분이 48%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초기 시절에 국가가 위험한 자본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자본이 전략 산업에 조기 투자를 대량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을 키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고요. 아까 이준석 의원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연기금의 비중이 7% 정도다.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한 30% 정도 국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될 정도로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 보유를 보면 해외 기관 또는 개인 비중이 약 49% 나오고 나머지 국내로 보이고요. 명시적으로 나온 게 기관 투자가 7%, 연기금이 7%, 개인이 한 7%, 한 21%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크게 되면 당연히 처음 30% 했던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기업가형 국가, 지금 마리아나 마츠카토 교수가 연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패권이 미중 갈등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나갈 때 국가가 기업가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장의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서 이야기했던 점 말씀드리면서요. 하나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매번 이렇게 민주당이 경정책을 잘하면 칭찬하고 대안을 갖고 토냈으면 좋겠는데 반복적으로 덜씌우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외환보유고를 보유액을 달러 가지고 투기잡을 만든다 이렇게 공격했지만 그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10여년의 지난 동안 누적 130조의 누적 수익금을 올린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유일하게 했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우리 기금의 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채권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 주식 비중이 10%도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는 연기금이 비록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전제로 주식 투자에도 높여야 된다라고 방향을 전했더니 아니 연기금 사회주의다 이렇게 공격했던 정당이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현재 작년도 수익률은 주식 시장에 대한 수익 확대로 15%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회에서 특히 과방위가 엔비디아 같은 중요한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전 정부적으로 우리 국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 할 것 없이 기업가적 국가를 만들자는 이러한 세대 변화에 우리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중에 퓨리오사 AI 대표님, 백준 대표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방위는 지난주 AI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학계,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관께 부탁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퓨리오사가 지금 주로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AI 반도체인 NPU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NPU라는 것이 실적으로 머신러닝 전용의 반도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가격도 싸고 어찌 보면 용량도 작은 거지만 에너지를 덜 먹고 약간 가성비가 좋은 그런 반도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국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강화하면서 국내에 아까 이혜민 의원이 중요한 고급 인력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열심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데이터 산업을 통해서 AI 기반을 많이 확대했던 정책들이 최근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벤처 생태가 매우 위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퓨리오사 같은 기업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NPU를 어느 정도 시험 생산해서 양산에 근처에 간 기업들이 3-4개가 있다고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이런 NPU 기업들에 대해서 과기부에 제가 문의해 보니 기본적으로 GPU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잘 배치가 돼 있어서 바로 할 수 있지만
MPU는 GPU와의 호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연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백단 소프트웨어 이런 응용이 아직 좀 덜 확실하고, 그래서 MPU를 구매하고 싶어도 그 취지는 알겠지만 조금 빠른 감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다양한 고객사와 저희가 지금 2세대 칩을 출시했고 다양한 고객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마츠카토의 기업가용 국가에서 정부가 약간의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 자본으로서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이고 고난이도의 산업은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그 역할을 민간이 못하니까, 마치 R&D 중에서 중장기 중요한 R&D는 정부 R&D가 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쭉 밀고 가야 하는 것처럼 이 산업 자본도 마찬가지로 보고, 특히 AI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지금 지난달 과기부를 통함한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 계획, AI 반도체 국산 확단도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 발표하기 전에 혹시 과기부나 무슨 정부기관이랑 미팅이나 전문가 간담회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종종 가서 이제 그런 간담회에서 의견 개진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있는 걸로 기억한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GPU를 뭐 만장을 살 때 이렇게 몇 천억을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짜리 국내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기업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처럼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여러 가지 추경이 된다면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된다는 전제로서 어떠한 것이 표류사 개인이 아니라 같은 업계에 있는 AI 반도체 또는 AI 벤처 기업에게 중요한 개선 사항이 될 거라고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이제 수요 사업과 그런 테스트 베드를 굉장히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런 우리 AI 그 이제 반도체 그런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